안녕하세요. 선생님 창의한 알게입니다. 4월 2단계 수 개념과 탑쌓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구가 딱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보수막대라는 수 개념과 관련된 교구이고요. 두 번째는 테트라타워라는 입체도형과 관련된 교구입니다. 저희가 교재에서는 어떻게 풀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 내용 한번 볼게요. 교재에 처음 보시면 10의 보수 알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보수 막대라는 걸 아이들에게 교구로 주어지는데 사실은 보수 막대라는 건 다른 데서는 아마 보지 못하셨던 교구이실 겁니다. 함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4월 수개념과 탑쌓기 1주차 10의 보수 알기 내용에서는 학습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덧셈과 뺄셈을 나타내어 봅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10의 보수를 알아봅니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들어가시면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덧셈과 뺄셈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더하기와 빼기 등호를 알아요. 저희가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1학년, 2학년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교재이지만 덧셈은 참 중요하거든요. 뺄셈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수학과 관련된 거를 더 깊이 학습하게 돼도 이 부분에서 덧셈, 뺄셈 기본적인 거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잘 탄탄하게 집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셈식과 뺄셈식을 쓰고 읽어요. 교과서에선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쓰기에서는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더하기 기호, 등호 기호를 사용하죠. 뺄셈의 경우는 7 빼기 4는 3 이렇게 쓰기로 나타냅니다. 뺄셈 기호, 등호 기호 나타나여 있어요. 자, 읽기 할 때 5 더하기 3은 8과 같습니다. 자, 빼기 읽을 때는 7 빼기 4는 4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거 같이 교재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수막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수막대를 이렇게 주어졌을 거예요. 한번 보수막대를 관찰해 볼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아이들하고도 똑같이 뭐가 보이는지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실 거는 첫 줄과 아랫줄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첫 줄은 지금 10부터 시작해서 0까지 가고요. 아랫줄은 1에서 시작해서 10까지 가요. 여기 가려진 수가 10자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10부터 안 하고 교재에서 8이나 9라는 숫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든 화면조차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칸 있죠? 빈칸에 8이라는 친구를 놓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 세로줄을 찾아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수막대 사용 방법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왼쪽의 빈칸에 찾아볼 숫자가 오게 합니다. 왼쪽의 빈칸은 여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이라는 숫자가 이쪽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볼게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빈칸에 있는 숫자가 됩니다. 자, 같은 세로줄 뭐냐면 이렇게 읽으시란 얘기예요. 제일 첫 번째 뭐 나왔을까요? 7하고 1 나왔어요. 두 번째는 6하고 2. 세 번째는 5하고 3, 4하고 4, 3, 5, 2, 2, 2, 6, 1, 7, 0, 8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 배운 게 0에서 9까지의 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0이라는 걸 반드시 사용해서 나타내 주어야 돼요. 네,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보수막대 활용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보수막대 활용하는 걸 아셔야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답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수의 합이 8이 되는 거 보수막대에서 모두 찾아주세요. 앞에 방금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8이라는 걸 놓고 한번 보았죠? 한번 덧셈식으로 정리한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세로줄에 7, 1 이렇게 있었잖아요. 7, 1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해요? 7 더하기 1은 8 이렇게 해서 나타냈고요. 6 더하기 2, 5 더하기 3, 4 더하기 4, 3 더하기 5, 2 더하기 6, 1 더하기 7, 0 더하기 8 모두 합이 뭐가 되었다? 8이 되었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걸 봤냐면 둘의 수가 9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자, 보수막대로 활용해 볼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에다가 어떤 수가 오게 하면 될까요? 여기 가려진 9라는 친구가 요 왼쪽에 빈칸, 윗줄의 빈칸에 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로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덧셈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2 더하기 7, 1 더하기 8, 0 더하기 9, 6 더하기 3, 7 더하기 2, 4 더하기 5,
5 더하기 4, 6 더하기 3 더하기 6, 8 더하기 1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갈게요. 우리에게 사실 필요했던 건 10이거든요. 10에 대해서 알아보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사실은 이 단원이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7페이지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두 수의 합이 10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보수막 따를 때 어디? 빈칸, 윗줄 빈칸에 이번에는 10이라는 친구가 오게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 있는 숫자들을 읽어주시고 쭉 덧셈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두 수의 합이 10이 되는 거 보수막대에서 찾았어요. 그 다음에 덧셈식 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로 나타내었어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 안 어렵다 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보수막대를 활용해서 덧셈식으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두 수가 뭔데, 왜 보수막대에 보수를 쓰는데 라고 의문점을 갖게 해주시는 게 이 페이지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보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제사. 보수란 친구는요, 보충을 해주는 숫자를 말한대요. 둘이 보완이 되고요. 저희는 사실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짝꿍 숫자라고 얘기해줘요. 어떻게 짝꿍 숫자가 될 거냐면, 자, 나는 10을 만들고 싶어요. 10이라는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게 7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자, 7이라는 숫자는 누구를 만나야 10이 될까요?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짝꿍 숫자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적 의미는 보충이 해주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숫자 7을 몇을 더하면 10이 될까요? 사실 이 10이 된다는 건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이 자리에는 어떤 수든 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쭉 설명대로 가보겠습니다. 7 더하기 3은 10이에요. 그래서 7에서 3을 보충하면 1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충, 도와주는 수, 짝꿍 숫자 찾아봅시다. 자, 이 얘기예요. 3을 7에 대한 10의 보수라고 할 거예요. 반대로 자, 3에서 7을 보충하면 10이 돼요. 그래서 7을 3에 대한 10의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보수막대는 사실 10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신 것처럼 0에서 10까지 나타냈잖아요. 사실은 더 큰 숫자도 가능해요. 더 큰 숫자라 하면 나는 12에 대해서 보수를 찾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수는 1이거든요. 그러면 1에 대한 요걸로 갈게요. 1에 대한 12의 보수는 뭘까요? 11 될 거예요. 자, 그건 너무 두 자리라 어려웠어. 그럼 자, 조금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자, 나는 8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3이에요. 자, 그러면 3에 대한 8의 보수는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아이들이랑 보수막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 이제 보수막대 채우는 거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쭉 볼까요? 지금 보시면 윗줄은 5 만드는 거, 두 번째는 9 만드는 거, 세 번째는 6, 네 번째는 5 만드는 게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8, 4, 6. 아까 윗줄에 빈칸에 숫자를 놓으시고 위아래 세로줄 채워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올라가는 덧셈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실어보았어요. 덧셈식, 저희 받아올림 하는 거, 그 내용이에요. 받아올림 하는 내용을 넣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받아올림을 할 때 우리 보수막대 있으니까 보수막대 좀 활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페이지에서 같이 실어보았어요. 답안 찾으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은 얘 지금 12를 읽는 것까지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10에 몇 해서 읽는 거, 나타내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게 되어 있지만 아이들 한 번씩은 다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두째 주 보수막대 내용을 갈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보시면 보수막대 활용하는 페이지는 조금 저희가 스킵 하면서 내용들만 한번 간추려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수막대로 뺄셈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수막대 뺄셈하기가 나와 있는데 앞부분이 덧셈이었으면 우리 뺄셈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보수막대 뺄셈하기, 학습 목표의 경우는 여러 가지 뺄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퍼즐, 십자수 풀이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세수와 관련된 덧셈, 뺄셈입니다. 자, 세수와 관련된 건 수가 3개라는 거고요. 쭉쭉쭉 연달아 덧셈을 하거나 쭉쭉쭉 빼기를 할 거예요. 자, 요 내용으로 보시면 간단한 룰이 있죠. 뭐냐? 앞을 먼저 더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다가 앞에 더한 거에다 또 세 번째 오는 숫자 더해서 값을 찾으면 된대요.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서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저희가 덧셈 뺄셈은 이렇게 섞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배우는 혼합계산 가로 이런 거 안 들어갔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에서도 11막대 뺄셈하기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 보수막대 활용해서 써주시면 되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요 빈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10이라는 숫자에서 9를 빼면 1이 될 거고요. 10이라는 숫자에서 8을 빼면 2, 7을 빼면 3, 6을 빼면 4, 5를 빼면 뭐 이렇게 해서 빈칸 채워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옆에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답을 아예 이렇게 구해드렸는데요. 10에서 8을 빼면 2가 남을 거고요. 3이라는 친구로 보수막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1을 빼면 아래쪽에는 2가 남고 자 6이라는 친구에서 보수막대를 맞춰 놓고 세로 줄을 보시면 6에서 4를 빼면 2, 6에서 2를 빼면 4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주차에서는 덧셈으로 나타냈던 부분을 뺄셈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7이라는 숫자 보수막대 가운데다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세로줄로 보시면 7에서 6 빼면 1, 7에서 6을 빼면 3, 4를 빼면 3, 7에서 2를 빼면 5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뺄셈 나타내는 것도 저희가 보수막대 활용해서 한번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려가지 않고 그냥 1의 자리 빼는 내용도 같이 실어 놓았습니다.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답안을 이렇게 우선 주고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는 설명을 여기에서 어떻게 조금 더 간철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이라는 수에서 9를 빼면 7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받아내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어떻게 되냐면 6에서 몇을 더해서 9가 될까요를 먼저 찾았어요. 사실 이거요. 아이들이 2학년 친구 때 배울 건데 뺄셈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좀 복잡해하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수막대를 활용해서 풀어보려고 하나하나씩 풀어놨습니다. 자, 6이라는 친구 몇을 더하면 9가 될까요? 3이라는 친구거든요. 자, 10에서 방금 찾은 수를 빼면 요 3이라는 친구를 빼면 뭐가 돼요? 7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저희 여기 있는 숫자 지금 얘를 갖다가 10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수 분해를 하고 덧셈을 하고 했던 그 복잡한 얘기인데요. 중간에 있는 내용 걷어내시고요. 저희 요 빈칸만 봐요. 요 빈칸만 보고 우리 요 빈칸만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에서 정리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11에서 8을 뺄 거예요. 그럼 당연히 3이라는 건 받아내리면 금방 알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방법 찾기니까. 자, 1에서 몇을 더해야 8이 될까요? 7이라는 숫자를 더해야 돼요. 자, 위에랑 똑같습니다. 10에서 방금 찾은 거 7을 빼야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3이라는 수 남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14에서 7 빼면 7이라는 수가 되는 건 아는데 자, 방법 찾기. 4에서 몇을 더해야 7이 될까요? 3이란 친구 더해야 되고요. 자, 10에서 요 3이란 친구를 빼면 7이 될 겁니다. 마지막 12에서 4를 빼면 8 될 거고요. 자, 2라는 친구에 몇을 더해야 4가 될 거예요. 2라는 친구 더해주시면 되고요. 10에서 방금 찾은 수 2를 빼면 8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뺄셈으로 보수막대 활용해서 하는 방법 같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교재에 실어 놓았습니다. 자, 요 부분이요. 아이들 보수막대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천천히 저희가 위쪽에 있는 빈칸에 내가 찾고 싶은 숫자 찾고 그 다음에 세로줄 읽어주는 거 선생님들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될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아이들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주 마지막에 수연산 퍼즐, 그 다음에 십자 퍼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수연산 퍼즐 같은 경우는 덧셈과 뺄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가로가로 숫자들을 같이 빈칸들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사실 십자수 풀이를 한번 보려고 저희가 이 페이지를 같이 실어 놓았습니다. 자, 십자수 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답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낱말 저희가 왜 세로 가로해서 낱말 맞추는 것처럼 빈칸 채우기처럼 얘네들 또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를 먼저 시작할지는 사실 윗줄부터 풀어주시면 되고요. 중간부터 하시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차례차례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문제 중에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화살 요 표시를 해놓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 하단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 표시는 여러 가지 수연산식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래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빈칸이 3개나 줬어요. 자, 여기 지금 빈칸의 순서는 숫자, 그 다음에 뭐 수연산 기호, 그 다음에 다시 숫자, 등호, 숫자. 이 순서대로 저희가 식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관역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임의로 넣은 답이에요. 6 빼기 4를 해서 2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훨씬 많아요. 그쵸? 8에서 6을 빼도 되고요. 1 더하기 2를 해도 되고요. 0 더하기 2를 해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리에 어떤 식을 넣던지 그냥 식의 값이 2가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연산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라고 답을 여기 아랫부분에 힌트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또 있어요. 자, 요 세로줄인데 3 더하기 빈칸. 네. 3에다가 0 더하면 요 자리는 3 될 거고요. 3에다 1 더하면 요 자리는 4 될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수 또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식을 아이들이 찾아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페이지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냥 수학적 내용은 아니지만 선물 꾸러미 배달이 됐어요. 자, 수퍼즐 안에. 자, 수연산 퍼즐 안에 이렇게 선물 꾸러미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약간 궁금하게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식 풀어보시면서요. 같이 저런 부분도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보수막대를 활용한 수연산 수 관련된 수세기와 관련된 학습은 이렇게 1주, 2주로 종용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주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테트라타워라는 블록을 드릴 거예요. 테트라타워를 한번 저희가 활용했던 거는 위로 탑쌓기도 있는데 교과서의 어떤 부분과 매칭을 해볼까 라고 했을 때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6단원, 분류하기 단원과 저희가 매칭을 하여서 교재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주차 조각 분류하기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냐면 학습 목표로는 색깔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거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거울 대칭과 관련된 얘기로 나와 있어요. 대칭인데 저희가 아예 거울 대칭이라고 했었던 건 선대칭이나 뭐 점대칭이나 용어 자체가 5학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술 시간에 배우는 데칼코마니든 여러 가지든 대칭이란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거울 대칭 모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분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건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분류하기는 먼저 무엇을, 대상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된대요. 자, 분류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분류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분류를 하는데 하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럼 이거는 분류가 아니래요. 자, 기준이 명확하면 누가 분류하든지 결과값이 같아질 겁니다. 자, 분명한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분류된 기준이 물건 찾을 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류라는 것을 할 거래요. 자, 이 분류에 대해서 쭉 정의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주지시키시고 얘기하면서 뒷부분 활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블록을 받으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구멍 나 있는 부분은 조금 표현하면서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게 뭐죠? 색깔로 분류, 모양으로 분류, 거울 대칭 분류, 분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 색깔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같은 색깔을 가진 테트라타워가 4개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깔로 분류하다 보면 애들이 질문 나올걸요. 선생님,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자, 당연히 모양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조각을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네는 모두 다 테트라타워 정사각형 4개가 모인 모양이에요.
4개가 어긋남 없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타워라는 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블럭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트로미노가 기준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4개씩 되어 있는 아까 색깔별로 4개씩 있었던 친구를 모양으로 분류했더니 2개씩 같은 조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이렇게 8가지가 될 거래요. 네, 다 나눠졌어요. 총 저희가 16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실 거예요. 같이 공통으로 되는 색깔은 없고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 섞이게 되죠. 자, 이 친구를 거울대칭이 뭔데, 가운데 거울이 있는 것처럼 서로 반사돼서 반대대로 뒤집혀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제가 용어적인 거를 써 놓았고요. 얘네가 지금 가운데 이렇게 저희가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 파란 선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이 거울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모양이 된대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각을 놓아주세요. 거울 있다고 생각하시고 교재에 반으로 찍찍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조각을 그 페이지 위에 올려 놓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대칭 친구도 앞에 모양처럼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저희가 2개씩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총 8개의 종류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면서 나와 있는 게 밑에 책상에다가 그냥 가장 조각의 넓은 면이 바닥에 닿게 해줘. 그 다음에 우리가 조각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조각 빼고 밑바닥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6가지 종류가 나오실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밑바닥 찾는 내용까지 진행하시면 3주 활동에서 충분히 진행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찾기, 모양 만드는 거 안 할 수 없죠. 앞에서 분류를 하면서 사실 이 모양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친구는 거울대칭이라는 친구를 활용했다라는 걸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강, 파랑 중에 한 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든데 띵 보시면 이렇게 사용한 조각 동그라미 해주세요. 보시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만나야 이렇게 상자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가 5학년, 6학년 가면 정육면체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아직은 우리가 1, 2학년 친구니까 상자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상자 모양 만들어집니다. 상자 모양 만들어지는데 자, 이 모양이요. 보시면 이 뒤에 페이지 한번 넘길게요. 요렇게 뒤에 페이지 가기 전에 요렇게 친구 있죠. 이 빨간 동그라미 친구들 말고요. 파란 동그라미 친구들로도 요 모양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요 보이는 게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친구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여러 가지 방법 찾을 수 있는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도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앞에 전 페이지 보시면 요 친구 있죠. 네. 사실 조금 이 교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소마큐브 애들 아니야? 네, 소마큐브 애들입니다. 요 긴 친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블럭은 소마큐브에 있는 조각들과 유사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자, 요 친구 있죠. 지금 앞에 아래층 1층은 기역자 모양이고 2층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랑 요 똑같이 생긴 친구예요. 요 친구랑 둘이 만난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네, 요렇게도 만들어질 거고요. 또 상자 모양 어떻게? 다른 방법도 없을까요? 되게 편한 친구 하나 있어요. 요 친구. 이 친구는 누구냐면 앞에서 잠깐 다시 돌려보시면 요 네모난 친구 있죠? 네, 요거를 지금 저희는 세워서 표현했지만 눕히면 바닥에 1층짜리고 4칸으로 되어 있는 이 2개가 포개진 친구가 또 모양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이렇게 모양 만드신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울대칭으로 모양 한번 만들어 봐. 아까 저희가 빨강 파랑 친구를 같은 친구 2조각으로 저희가 이걸 만들었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했었던 친구 있었고 파란색 동그라미를 했었던 친구. 요 아이들이 여기 사용한 조각 거울대칭인 거 먼저 찾아줄래요? 자, 이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거울대칭 할 때 조금 금방 지나온 것들이 있는데 같은 모양에서도 사실은 거울대칭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그랬냐면 빨강 파랑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이 2 친구가 거울대칭이고요. 이 2 친구가 거울대칭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이 테트라 타워가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균형 잡는 요 보조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균형판이라고 지칭하였는데요. 이 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자, 균형판 위에 테트라 타워를 한번 올려놓아 볼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일부러 사진을 그렇게 찍었는데 교구 박스 안에다가 놓아주세요. 반드시. 왜? 교구 흩어지면 선생님들 수업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속할 거, 균형판 위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자, 여기 교구 상자 안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놓고 우리 여기에다가 올릴 거예요. 조심히 올려주세요. 떨어질 수 있고요. 균형이란 게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같은 조각들을 왼쪽, 오른쪽 균형에 맞게 놓으시면 이렇게 모양들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만 주시면 돼요. 둘째 주에 되게 할 일 많죠. 제가 분류하기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모양도 찾아야 되죠. 균형도 잡아야 돼요. 네. 둘째 주가 아니라 셋째 주에. 그래서 이 교구 활동에 대해서 충실히 저희가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균형 찾기 판 위에 이 조각들을 올릴 건데, 책상,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나는 되게 잘해놓고 옆에 친구한테 방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를 조금 넘기시면 바로 옆 페이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조건에 따라서 탑 쌓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바로 전에 올린 색깔 같은 거, 바로 전에 올린 모양 같은 거, 바로 전에 있는 거 거울 대칭인 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 3주차의 첫 번째에 분류하기로 조각들을 분류했었잖아요. 그럼 그 분류했던 기준에 따라서 표현했었던 거를 이 균형 잡기 판 혹은 탑 쌓기 판에서도 활용하겠다고 제가 실어놓은 내용이니까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주지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답안을 드린 거는 예시예요. 예시인데 한번 볼게요. 처음 조각은 아무거나 났어요. 1조각 났고요. 두 번째는 모양이 같은 조각이어서 저 초록색 조각, 똑같이 생긴 친구 났고요. 세 번째는 색깔이 같은 조각이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리을자 모양처럼 생긴 친구 놓았고, 네 번째 모양이 같은 건 이 노란색으로 리을자 똑같은 친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색깔이니까 노란색 조각을 하나 놓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같은 이것도 조각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도 상자 모양, 높은 빌딩 모양처럼 찾았는데 더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봤어요. 앞에 있는 거에서 색깔이 같거나 모양이 같거나 혹은 거울 대칭이거나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 모양들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되게 여러 가지여서요. 우리 친구들이 조건에 맞게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이 페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주차를 알차게 테트라 타워를 진행하시면 4주차에서는 저희가 규칙 찾기 부분으로 표현하였어요.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시면 테트라 타워가 놓인 규칙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테트라 타워로 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가 이렇게 실어 놓았어요.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앞에서는 분류할 때 색깔별로, 모양별로, 그 다음에 거울 대칭으로 분류하는 내용들 4주차 첫 번에도 소개되는 게 있고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넘버를 친구들에게 숫자 친구를 입혀놓았어요. 파란, 요 모양에 따라서 파란색 친구부터 이 초록색 친구까지 1번부터 16번 친구들의 이 자리를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넘버에 따라서 이 친구를 표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가 교재 부분에서 얘를 규칙 잡기로 한번 찾아보았어요. 모양을 그리면 좋은데 모양 그리기까지가 조금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겨냥도 같은 경우도 5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자로 표현하고 사실 색깔 칠하면 좋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우선은 조금 더 수업에 수월하게 하시라고 숫자로 해서 일부러 좀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1번은 지금 순환 마디를 한번 볼게요. 순환 마디가 이렇게 보시면 빨강, 노랑, 일자, 막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란색 막대가 와야 돼서 7번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모두 다 이제 끝칸에다 놓는 건데 지금 파란색 거울 대칭 두 조각인 친구들을 이렇게 자리했어요. 거울 대칭, 거울 대칭. 근데 저희가 세로로 세운 걸로 기준을 볼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친구 1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칸에 들어가는 거 순환마디로 끊었을 때 모두 다 2개씩이고요. 요 맨 마지막 친구만 순환마디가 이렇게 4개가 될 겁니다.
자, 했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가는 친구 찾는 내용 나와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규칙 찾기에서의 빈칸은 중간을 비워놨어요. 네. 중간을 비워놔서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빨간 친구, 파란 친구, 모양 같은 친구거든요. 순한마디는 이렇게 두 개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친구는 10번이란 친구 들어올 거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얘도 순한마디는 이렇게 두 개, 여기도 순한마디가 두 개, 여기는 순한마디가 이렇게 세 개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에는 순한마디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순한마디가 네 개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는 친구들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블럭 놓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둘째 주에서,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보수막대와 관련된 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했으면 3, 4주에서는 테트라타워라는 블럭을 가지고 평면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분류학이라는 자료와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규칙 찾기라는 방법,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2단계 이걸 활용하시면서 훨씬 많은 선생님들이 내용들을 또 이제 아이들과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단계에서의 친구들은 사실 1, 2학년 친구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많이 또 선생님들께서 밴드나 혹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수렴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